속보. 배성재, 뱃살 녹여주는 크림이 있다. 나라면 온몸에 바를 것.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앤마리 2002. 예, 2022는 아니고 2002입니다. 2002.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배성재, 뱃살 녹여주는 크림이 있다. 나라면 온몸에 바를 것이었습니다. 지구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녹화에서. 아마 내일 방송될 때 나가는 방송분 얘기를 홍보팀이 기사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진과 함께 뿌린 것 같아요. 예. 지구인 홍보팀이 굉장히 열일하는 느낌입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멘트한 것들 자극적인 것 있으면은 쓱 올리는 건데 스포한 거냐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제 뱃살 녹여주는 크림이 있으면 진짜 여러분 여기저기 내가 좀 살이 찐 것 같다 이런 부위에 바르고 싶은 욕심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예. 코에도 발라야겠네. 차단해드리고요. 예. 형은 지구인이 아니라 지방인이야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오가 홍보팀으로 갔나라고 하신 분 있고. 타방송 프로 홍보하나요? SBS 플러스 방송입니다. 예. SBS 가족 방송이고요. 예. 화요일 밤마다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외국인 방송인 분들 많이 나오세요. 예. 모에카 씨도 나오고, 예. 그리고 저희 럭키 씨도 나오고, 알베 님도 나오고, 예. 크리스티안. 예. 재밌습니다. 저 녹화하면서 되게 즐거워요. 예. 근데 뭔 말만 하면 이렇게 제목으로 일단 사진을 캡처를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어디 이것도 한번 내보시지 이런 말한 것도.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그 전 세계에 있었던 어떤 사기꾼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고, 바르면 뱃살을 녹여주는 크림이 실제로 있다면 온몸에 바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사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썰이 재밌으니까 내일 한번 보세요. 요즘 살 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크림이 나오면 진짜 노벨상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바르고 싶으시죠? 예. 화면에 굉장히 좀 부어 보이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 아닙니다. 베텐 카메라가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텐과 스스스가 가장 정상이에요. 자, 오늘은 유사 세무사로 불리는 롱맨 정영국 씨가 금융상담을 비롯한 각종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거고요. 사연에 공감하며 위로를 하는 대신 막말과 센 말로 현실 상담을 해드리니까 일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싶은 분들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오시거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볼 수도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하고 편한 걸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7374님, 붕어빵 장사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많이 서툴긴 하지만 꼬리부터 머리까지 팥이 꽉 차 있다고 손님들이 좋아하시네요.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 중간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바꾸면 이제 컴플레인 확 들어올 텐데 너무 많이 퍼주신 것 같습니다. 잘 좀 희석하세요. 이태환님, 와이프랑 아들이 처가에 갔습니다. 뭐하고 놀죠? 오늘은 파티다. 저는 뭐 결혼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유부남들이 많더라고요. 예, 처가에 갔다. 아이를 데리고 갔다. 예, 완전 축하할 일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결혼 기념일보다 더 축하할 일이라고. 안 오면 문제죠. 혹시 마이크 타고 들어갔을까 봐 땡을 쳤습니다. 정영국 씨가 처가에서 안 돌아오면 이제 문제가 잘못되는 거라고. 박우주님, 한 달째 야근해 보셨나요? 진짜 너무 심하게 피곤하네요. 그나마 돈이라도 잘 줘서 참아지는 것 같아요. 올해가 끝나야 덜 바쁠 텐데 참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페이가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야,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진짜. 베텐 그래도 틀어놓으셨네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이태원님도 파티를 벌이는데 베텐을 틀어놓으셨네. 잘못되셨습니다. 5369님, 한 달 전에 유도하다가 다쳤다고 한 학생 베텐러입니다. 이제 다 나아서 다시 유도하러 체육관에 나갑니다. 오,
다 싹 다 나은 거 맞죠? 예, 뭐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이제는 철강왕으로 예, 올림픽을 제패하시기 바랍니다. 3781님 K리그가 끝났네요. 전북 팬들은 축하를, 광주 팬들에게는 위로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FA컵 2차전 승강 플레이오프도 화이팅입니다. FA컵 2차전 중계가 스브스던데 배형 목 조심하시고 좋은 중계 부탁드려요. 예, 어제 이제 K리그가 끝났습니다. 베텐 마피아 게임에 마침 또 이동국 해설위원이 나왔었는데 전북 레전드로 또 어제 관중석에 왔더라고요. 딱 맞았네요. 전북이 우승을 했고 예, 울산 준우승 아쉬우시겠지만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광주는 이제 자동 강등이 돼서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K리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예, 진짜 시즌 통틀어서 가장 긴장감 있는 경기 바로 승강 플레이오프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랑 일요일에 열리는데 강원대 대전입니다. 예, 이영표, 최용수, 이민성 뭐 이런 진짜 엄청난 이름값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요일에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은 제가 중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그 지금 문자 보내주신 FA컵 2차전 그 전남과 대구 경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중계하지 않습니다. SBS 중계이긴 합니다만 인권붐이 오길 바랍니다. 유혜숙님 오늘도 버스 운전하면서 배텐 듣고 있을 동생 위에 문자 남겨요. 고양시 95번 버스 오늘로써 3년 축하해. 유태열 건강 조심하자 라고 외쳐달라고 하셨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청취자들의 사연을 가루로 만드는 곱진리의 수장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화살곱. 네. 예. 오늘 어떻게 뭐 이렇게 노란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노란색이라기보다도 약간 머스타드? 잘못된. 뭔가 그 사립 유치원 룩? 아니 약간 그냥 돈 많은 유치원 룩? 싸구려입니다. 안에 또 빨간 티를 받쳐 입고 가지고 이상해요. 네. 이제 밖에 다닐 때 눈에 잘 띄라고 자존심하라고 스스로 보호하는 거죠. 안전한 도시에 살면서도 네네. 산에서 조난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인드로 사는군요. 그렇죠.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약간 화려한 색깔을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예. 이게 시작이죠. 예. 겉옷은 경고, 속에는 퇴장. 동시에 예. 진행이 되고 한꺼번에 있습니다. 나오는구나.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예. 도깨우리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6인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그렇죠. 곱창집에서 모처럼 배텐 전원 회식을 잡아놨었는데 그렇죠. 잘못돼 버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 회식을 잡을 때 보통 권한이 없고요. 예. 통보를 받습니다. 예. 오빠 거기서 하기로 했어. 그래. 몇 명이야? 알려 줄게. 예.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예. 다시 또 이제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취소가 됐죠. 오빠 취소했어. 알았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되는 거죠. 배성재 세트 한 그래도 4-5개 나갈 뻔했는데 이제 그때 했던 것처럼 올킬. 예. 전 메뉴 올킬. 가는 날이었는데 올해 모처럼 이게 얼마 만에 배텐 전원 회식이 잡혔는데. 전원 회식이면 진짜 오랜만이다. 그 진짜 오랜만이죠. 예. 일부가 뭐 이렇게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적은 인원이 모인 적은 있어도 네. 부분적인 모임 말고 전체 모임은 처음이니까. 네. 역시 코로나 그것도 이후에. 저희 가게인 만큼 무산됐습니다. 장소가 항상 문제죠. 예. 네. 다들 오열하고 있고요. 다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네. 하지만 또 지킬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날은 조금 편합니다. 왜요? 혜정 작가가 나를 너무 부려먹기 때문에 맥주 좀 깍두기 좀. 갑질이 장난 아니죠? 이런 갑질 슈퍼 갑질이에요. 자, 아무튼 그 K 아이돌들이 자주 가는 곱창집으로 뜨면서 외국인 네. 팬들도 곱창 먹으러 오곤 했었는데 그 보니까 BTS가 네. 그 LA 공연을 가서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최고죠. 그때 저기 LA 쪽에 있는 곱창집에 가서 또 화제가 됐어요. 그래요? 예. 저희랑 전혀 상관이 없네요. 전문용어로 이제 밀린다 그러죠 그쪽에. 예. 밀렸습니다 벌써. 한국에 있으니까. 참. 저희가 보통 그 외국인들이 예전에 항공길이 열렸을 때 오시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어떤 거를 서로 얘기하는지 아는데 의사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아이돌이 먹었던 거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네. 저는 뭘 드릴까 얘기를 하다가 똑같이 배성재 세트랑 마찬가지로 BTS 세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게 제일 편해. 세트 들어가는 게 진짜. 예. 네, 최고더라고요. 그럼요. 네. 아무튼 이게 K 음식, K 무비, 음식. K 드라마, K 팝 그리고 이제 정영호 씨의 K 개그도 세계에서 통할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K 개그는 한국에서도 안 통합니다. 무슨 세계에서 한국에서 안 되는데 나가서 되겠어? 다 안 돼요. 예. 해본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자, 익명으로 보내신 분 네. 이번에 돌싱이 된 기념으로 혼자서 한라산을 등정하고 서울에 왔습니다. 솔로일 때 베텐을 듣기 시작했는데 네. 다시 베텐의 근본으로 돌아왔네요.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용국 형님 방송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열린 결말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그러면 베텐을 들으셨을 때 솔로였다가 결혼하셨다가 다시 혼자 되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짧은 기간이네요. 약간 뭐 요즘 그렇죠. 요즘 말로 찍먹이라고 하죠. 잘못되셨고 예. 다음에는 이제 등산을 가실 때 오른쪽 다리 한쪽을 걷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싱글이라는 뜻이래. 아, 진짜로 정상까지 걷고 올라가시면 돼요. 네.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여우 씨가 몇 년 동안 방송했는데 네. 지금은 제작진이 끌어낼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이어서 해야 되나요? 박진우님 아들이 이번 주 일요일 생일입니다. 네. 용국 스님한테서 축하받고 싶대요. 생일 축하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 이름은 박상우입니다. 아, 아들이에요? 네. 제가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애기들입니다. 상우야 생일 축하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는 순간 사고야. 그렇죠. 상우야 세상 한 말이다.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잘못된 뉴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게 약간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애기들 와서 이제 뭐 사인해달라, 뭐 사진 찍어달라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이에요.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김님 남자분입니다. 2달 뒤에 결혼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여친이 아직까지도 회사에 결혼한다는 사실을 안 알렸대요.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게 유난스러워서 싫다고 청첩장 돌릴 때 알릴 거라는데 제 입장에선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일까요? 회사에 알리질 않았다. 2달 전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자친구분은 2달 후에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이 없으니까 알리질 않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청첩장을 돌린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건 본인의 생각일 수 있고요. 나오면 돌리겠지. 나와야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집에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초반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예. 결혼을 해서 이제 말 안 하는 것들이 쌓이면서 이게 골마 터집니다. 근데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싸울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냥 넘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명분이 없잖아. 왜 얘기를 해야 돼? 둘이 결혼하는 건데. 아직 모른다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불안한 거죠 남자분은. 그건 계속 갖고 가는 거지. 본인이 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누가 떨어진대요?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약자가 좀 불안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놓칠까봐 조마조마하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시간이 되면 다 알게 되는 건데 뭘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을 하냐. 이러다 보면 쓸데없는 싸움으로 번지면서 약자는 더 약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 주시고 어차피 2달 있다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달을 못 참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죠. 사실 결혼이라는 게 2달 전도 모르고 뭐 이틀 전까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거의 그렇지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악담은 별로 안 해드리고 2달 전 그 있는 사실은 잘 모르겠으나 요즘에는 봤더니 2달 전은 모를 수 있는데 2달 후는 알겠더라고. 따로 가더라고요.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아무튼 그 곱창집 앞이 또 네. 아주 거대한 결혼식장이잖아요. 아, 저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게 보고 있으면 이제 남자가 턱시도 딱 입고 여자분이 웨딩 드레스 입고 뭐 카메라 셔터 받으면서 예쁘게 내립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연애학 개론 이거는 점점 더 그 오케이 사연이 뒤로 가는 게 지금 사연이 네. 후보가 11개 있는데 다 그어버리고 10번째만 지금 소개가 됐어요. 이게 사연이 약간 하찮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걸러냈고요. 그래요. 네. 이건 뭐 충분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혼자 사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사연이 많이 녹아 있어요. 예. 채팅창에 한라산에서 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방금 돌싱문 사연 들었지? 있을 때 잘해라고 하신 분 있고. 네네네. 예. 자 아무튼 일기는 일기장에 쓰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네. 파혼식장이라는 게 생기면 곱창집 장사 잘 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파혼 식장이 생기면 개그맨들 행사 그냥 아예 끝납니다. 풀로 왜요? 찹니다. 풀로. 하도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파혼하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서로 빠이빠이 하시고요. 갈 길 가십시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행사가 오면 이제 끝납니다.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을 들어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항상 이게 그 연애라는 감정은 본인이 좀 약한 쪽, 많이 떨어지는 쪽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네. 손짓이 되게 불량했어요. 알겠습니다. 야, 손짓이 아주 저속했어요. 다행히 보는 라디오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머더 스튜던트 불협화음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죠.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채팅창에 더 뚱뚱풍채 배정재님 오늘은 딩동댕이 없을 것 같네요라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전에 너무 많이 쳤어요. 실로폰 부러질 것 같습니다. 아시죠? 이거 저희 실로폰 이 땡자리만 좀 내려앉은 거. 그러네? 네. 곡 좀 내려앉았네. 여기만 내려앉아 있어요. 저 높이를 보면. 네. 그게 제 전용 소리군요. 그렇죠. 정용국 때문에 여기만 쳤기 때문에. 저것도 잘못됐다. 예. 확 내려갔다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자, 김민우님 남자분입니다. 3년 만난 여친이 있습니다. 최근 여친의 마음이 저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헤어질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빌려준 돈이 생각나더라고요. 조금씩 빌려준 걸 계산해보니 한 1,0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막상 헤어지려고 마음먹으니 빌려준 돈이 아까운데 받고 헤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멋있게 그냥 돌아서야 할까요? 그래요. 돈은 줘야 받는 건데 예. 본인은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정용 씨의 명언이죠. 네. 돈은 줘야 받는 거다. 법적으로도 줘야 받습니다. 네. 자꾸 채권 주심하면 잡혀가요. 내가 계산하고 뭐 헤아리고 있는 거는 저쪽에선 신경을 안 써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이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1,000만 원 되는 것 같다. 본인의 잘못된 계산으로 좀 약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금액이. 돈을 안 받고 돌아서는 게 멋있게 돌아서는 건가요?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채권 주심 막 하다가 그만하세요. 6시 넘었어요. 그럼 딱 돌아서거든요. 그냥. 예. 그렇게 되듯이 그게 멋있지 않잖아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본인은 꿋꿋하게 멋있게 돌아선다는 표현을 했던 거고. 뭐가 멋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멋있지도 않고요. 그냥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헤어지는 감정에 딱 느껴오면서 내가 얘한테 뭐 지금까지 했던 감정보다 좀 아쉬운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감정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얻을 수 있는 게 그래 빌려줬던 돈을 받자 이 생각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는데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자친구의 마음이 식었다. 제 생각에는 옛날부터 식었어요. 근데 본인은 느낀 거죠. 원래 달궈진 적 없다. 달궈진 적 없었는데 천천히 식어가서 이제 얼어 있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끝이 흐지부지하게 되고 이런 감정을 본인이 느껴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을 안 했는데 스스로 판단한 거면 그 몇 개월 동안 되게 이게 싸늘한 대화 있죠. 형식적인 대화. 네. 밥 먹었어? 영혼 없는 대화. 그랬어. 알았어. 이렇게 1,000만 원 달라고. 정용 씨 어제 한 것 같네요, 꼭.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선택한 방법이 이 돈에 대한 방법인데 이게 이제 뭐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나쁘지 않다. 받아내요, 이거를? 받아 이런 생각. 어허. 근데 주질 않으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끝난다는 얘기지 나는. 위자료 준 셈 치면 멋있나요? 이게 멋있지 않아요.
왜 멋있습니까? 본인은 이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혼자가 되겠지만 이 여자친구가 혼자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뺏기는 거야. 돈이랑 사랑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만나서 이런 돈 얘기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죠. 지급 명령 신청하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 신청 안 해보신 분이에요. 법원에서 판정 나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네. 그리고 예. 자료가 없잖아. 자료가. 그렇죠. 예, 여자친구한테 빌려준 돈이라고 해서 계좌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애 사이에 데이트 비용을 부담한 것뿐이다. 법정에서 굉장히 추해집니다. 밥 사주고 내가 쏘고 뭐 이런 것도 빌려준 걸로 혹시 계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너무 잘못된 분이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한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이 좀 모여서 3년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약간 구차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우님께 용국이의 일침. 총 받고 싶어서 바지 끈행이를 자꾸 추잡하게 매달리면 1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줘. 아, 됐어. 아, 떨어져. 이 정도까지는 줍니다. 10분의 1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줘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네. 선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 네네네. 네. 자, 익명최님 남자분입니다. 한 달 뒤면 39이 됩니다. 요즘 영포티 시대라고 하지만 30대의 마지막이라는 걸 생각하면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뭘 해야 후회하지 않을 30대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까요? 참고로 모아둔 돈은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외모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9살 마지막 날 40살이 될 때 가게에서 홀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손님들이 이제 그 제야의 종소리 이거 본다고 TV에 틀어달라 그래가지고 네.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그냥 서빙을 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항상 사람이 앞자리가 바뀔 땐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고 싶은데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그림은 집에 앉아서 40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많아. 땡플릭스 보면서 그쵸. 시계 보다 보면 벌써 12시 1분이 된 거죠. 그게 꿀이죠 사실. 네.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죠. 근데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40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거를 계기로 뭔가가 시작이 되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평범하게 지나가는 거. 네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날짜 변경선을 이렇게 건너갈 때 네. 해 변경선 그리고 네. 앞자리 변경선 뭐 이렇게 그럴 그럴 때 의미 있게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사실 이제 보통 20살 되면서 군대밖에 없는 것 같아. 딱 그냥 그거예요. 네. 네, 20살 되면서 군대.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가는 거죠. 뭐. 12시 땡 치면서 와 나 앞자리 바뀌었다. 이거 할 때 뭐 세레모니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세레모니 할 수 없는 이유가 혼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9에서 30살 됐을 때도 PC방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배틀넷 게임 하면서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뭐 새해다 막 이랬거든요. 예, 예. 다 그때 랜선상에 모여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은 지금도 볼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연기 대상이 12월 31일 맞아. 밤에 그거- 시작해서 1월 1일 넘어가죠. 새벽에 끝나죠.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 거고요. 이렇게 40이 됐네 이런 겁니다. 예, 예. 자 익명최님께 용국이의 일침. 40이 되면 모아둔 돈은 아예 없고 여자친구도 아예 없고 외모는 더 늙을 뿐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네, 새로운 걸 기대하면 힘들어집니다. 연예대상은 SBS는 12월 18일이고요. 네. 토요일입니다. 많이 김태신님, 시청해 주시고요. 예?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예. 성재 씨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왜 나와요? 나온다니까. 네. 골 때리는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골대녀 분들이 나오셔야죠. 본인도 나와야지. 제가 네. 뭘. 김태식님 남자분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20주년 기념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총무가 돼서 여행지에서 60만 원 정도를 결제했는데요. 친구들이 결제한 60만 원을 붙여주질 않아요. 달라고 하기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 붙이라고 하면 추접해 보이죠. 어떻게 해야 바로 붙일까요? 추접해 보입니다. 네. 왜냐면 앞에 뭐 말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야 갑자기 돈 보내. 무슨 돈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주년 기념 여행을 갔다. 그러면 30대 후반이나 40 그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추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6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기 때문에. 60만 원 큰 돈이죠. 그래도 예. 그 한 명한테 60을 받는 게 아니라 뭉쳐 있잖아요. 60이니까 4만 원씩 보내.
5만 원씩 보내 이걸 본인이 거기다 써야 되잖아요. 굉장히 추하죠. 왜냐하면 여행을 갔다 온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총무라는 직책을 맡으신 걸 보니까 다음 여행을 가실 때도 총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냥 이 돈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가장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이번 여행 어디로 갈까? 거기로 가자. 맞아. 그때 니네 60만 원 회비 내가 냈거든. 그거 일단 먼저 줘. 그럼 애들이 그거 안 줬어? 이렇게 하고 줄 수가 있는데 갑자기 60만 원 달라 그러면 이혼했나? 돈 빌렸나? 사고 났나? 이럴 수가 있어요. 물 마시고 있는데 실로폰체를 안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어차피 급한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그냥 이렇게 친구들과 어차피 띄어먹을 돈 아니니까 편하게 가는 게 제일 낫죠. 그렇죠. 네. 너무 대뜸 달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여행 때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서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본인이 너무 추한가요라고 알고 있잖아. 친구들도 돈을 보내면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아니 돈 안 준 인간들이 더 그래요. 네. 돈은 역시 줘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안 주면서 항상 욕을 하잖아. 안 주면서. 맞아요. 네. 자, 이게 마지막 여행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돈으로 그런데. 친구를 샀다고 생각해라. 이분은 친구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친구 이론을 배우신 분이죠. 그렇죠. 네. 예. 나도 25년지기 친구한테 10,000원까지도 받아낸다라고 배성재 특님이 하셨고요. 저분은 진짜 그런 분 같습니다. 저건 자랑이 아닙니다. 네. 자, 태연 캔디 케인. 일침만 했나요? 일침이요? 예, 일침 내내 한 것 같은데.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 사연을 잘 보니까 60만 원을 썼다. 제 생각에는 55만 원인데 5만 원 본인이 먹었습니다. 절대 60 아니에요. 네. 밑에 돈입니다. 태연의 캔디 케인 듣고 옵니다. 배성재 텐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현기님 남자분입니다. 12월이 생일이다 보니까 선물로 핸드크림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엔 톡으로 선물을 또 쉽게 보내니까 더 쌓였어요. 네. 생각해줘서 선물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자꾸 핸드크림만 주니까 고민이네요. 네. 그렇다고 선물로 핸드크림은 안 받습니다라고 써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다른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크림을 받아본 적이 태어나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잘 안 하죠. 네. 예.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손이 건조한지 뭐 촉촉한지를 아예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싼 거 잡아서 준 것 같습니다. 핸드크림이 그렇게 비싸진 않죠. 한 10,000원대? 네, 그 정도면 이제 줄 수 있고 보통 이제 어디 가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게에 주류 회사에서 와서 가끔씩 던지고 가요. 바르세요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네. 40개씩 올 때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발라도 넘쳐 흘러. 네, 그게 핸드크림인데 이제 그걸 받는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좀 창피할 수도 있지만 네네. 이게 또 쓸데없는 걸 받다 보면 안 쓰잖아요. 결국 그 톡 푸사에 적어놔야 됩니다. 핸드크림 사절. 적어놔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핸드크림, 풋크림, 위장크림, 사절. 전부 사절. 위장크림이 있으니까 괜찮네. 네, 그것까지 사절. 이렇게 약간 좀 센스가 있어 보이지. 핸드크림만 사절하면 약간 장사꾼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심을 담았을 땐 사람들이 봤을 때 진심이야 농담이야 이렇게 느낌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살짝 넘어가는 게 가장 좋죠. 핸드크림 팝니다라고 적는 거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분 뭐 하시는 분인가요? 예, 핸드크림 팝니다. 뱃살 크림 환영. 예. 처음에 뱃살 그런 거. 사기예요. 네, 전부 사기입니다. 남자는 근데 핸드크림 거의 안 바르는 경우도 많고. 거의 안 바르죠. 급할 때는 이제 뭐 풋크림 같은 것도 얼굴에 막 바르고 막 뛰어나가니까 밖으로. 풋크림이란 게 있어요? 풋크림? 몰라요? 좀 몰라요. 풋크림이라고 있어요. 발에 발라요? 발에 바르는 겁니다. 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반신욕하나 나와서 그걸 발랐는데 네. 너무 미끄러워서 자빠졌어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걸 대충 용도를 물어봤더니 자기 전에 발에 이제 바르고 양말을 신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버렸을 거예요 아마 어디다가. 그 정도 용도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형은 족발이라 어차피 촉촉해라고 하시면 되고. 아무튼 발에 바르는 것도 있구나. 그거 있습니다. 그걸 얼굴에 발라도 뭐 어차피 예. 유분 수분 주는 거 아닌가요? 생각이 비슷하게 생겨서 큰 차이는 없어요. 아무데나 발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안 정해놓고 그냥 눈에 있는 거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보통 대중목욕탕 가면은 가장 저렴한 게 있는데 그걸 다 바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
핸드크림은 몸에 바르면 안 되나요? 발라도 될 것 같은데요. 발라도 됩니다. 네, 발라도 되죠. 근데 이것도 안 바른다는 거죠. 아예 안 발라요. 아, 받은 핸드크림들을 쭉 모아서 한꺼번에 찍어서 SNS 프사로 올려라. 그럼 이제 이 사람 핸드크림 부자구나 이러면서 안 줄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팔로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볼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요. 네.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딱 보니까 다른 선물을 받아도 2만 원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900원에서 끝날 것 같아. 맞아요. 뭘 받아도. 네. 항상 차라리 그 정도 액수로 계속 받으신 거죠. 네. 뭐라도 바르는 게 낫잖아. 예. 네. 김지구님, 남자분입니다. 집에 소파를 바꿀 때가 왔습니다. 근데 소파를 알아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소파가 있어도 주로 바닥에 앉고 소파를 등 받침대처럼 쓰기만 하더라고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굳이 소파가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집에 주요 가구 중 하나니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살까요 말까요? 저는 뭐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고 똑같이 앉아서 등을 기대고 있으면 됩니다. 이 패턴 아닌가요? 그렇죠.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있다가 네. 왠지 뭐 먹지 않더라도 내려가서 이제 소파에 등 대고 그렇죠. 딱딱한데 좀 앉고 싶고. TV도 좀 보고. 네.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기어 올라와요. 다시 또 거기에 있고. 네. 어차피 둘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감정이고 소파 같은 것도 본인이 봤을 때 좀 오래됐다라고 느끼면 남들이 봤을 땐 저거 주워온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장 띄는 만큼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깨끗한 걸로 바꿔서 나쁠 건 없다. 그쵸.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 꿀맛이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다가 살짝 잠드는 거.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살짝 틀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가 막히죠. 예. 네, 필요합니다.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휴식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쇼파가 정말 필요할 땐 부부싸움을 하면 여기서 자야 됩니다. 바닥은 딱딱해. 여기서 자야 돼. 필요합니다. 베테랑들은 어차피 뭐 아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2980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남자분입니다. 배는 그렇게 안 고픈데 헛헛해서 자꾸 먹을 걸로 채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야식을 시키는 야식 중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야식을 먹으니 또 소화시키려고 늦게 자는 현상이 계속 벌어져요. 야식과 늦게 자는 거 어떻게 끝나요? 이건 직업을 구해야죠. 직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저도 배팅 끝나고 가면 이제 야식을 네. 많이 먹고 그러니까 네. 늦게 자고 야식 먹고 늦게 자고 야식 먹고 이게 이제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안 자요? 아니요. 자죠. 그냥 잘 때도 있고 네. 오히려 더 이제 잠이 잘 오지.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그러면 잠이 안 오죠. 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야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늦게 자는 게 아니라 이건 일찍 자는 겁니다. 새벽 5시에 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활 텀이 막 늘어나면서 외출은 줄어들고 네. 외식만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이 없는데 아침에 스케줄이 있다거나 본인이 또 누구를 뭐 만나서 자신을 좀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데 그 시간에 또 혼자 있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게 먹는 거거든 솔직히. 먹을 때 또 기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느끼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자, 2980님께 용국이의 일침. 더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어차피 혼자 있을 거. 볼 사람이 없잖아. 근데 먹어도 돼요. 안 돼. 예. 채팅창엔 저한테 이제 화살이 향하고 있어요. 갑자기? 예. 네. 형은 어디까지 커질 거야? 사람이 근데 이 먹는 거를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도 자기가 몸무게 맥스를 찍는 게 있대요. 네네. 무한대로 찌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무한대인 것 같은데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 아직. 좀 몇 킬로 남았어요. 아직 무한대까지 가. 네, 좀 더 가야 돼요. 아직 그 벽에 안 부딪혔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융상담, 남녀 고민 상담, 네. 그리고 인간관계 상담 모두 상담을 했습니다. 다 잘못된 분들이 많이 사연을 보내주신 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영국은 어떻게 이렇게 웬만한 것에 즉시 즉문즉답이 되느냐. 경험담이니까요. 다 아는 거니까 예. 얘기해 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땡튜브 잘 되나요? 잘못됐습니다. 혼자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산으로 갑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12월 6일 월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라잉넛 밤이 깊었네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